자, HLB입니다. HLB 1분봉 기준에서 보시면 뭐 등락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쪽은 이제 완전하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쪽은 57만 주의 매도기 때문에 이쪽의 기준을 수급 범위에서는 놓고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쪽의 기준이 아무래도 60만 주 이렇게 매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기대하면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다소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격하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되돌려지지 않는 한.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지난 어제 거래일 기준에 매매 평균 단가가 이제 46,000원대인데 우리가 이제 어제 들어갈 때 지금 정도 자락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잡혔고, 그리고 어제 프로그램 수급 범위에서도 어제 전체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46,000원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도 이제 그 정도 수급 범위에서 물량이 잡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들어왔던 쪽이 조금 더 참고 동향 확인해 드릴 텐데 한투 쪽의 기준에서도 상당히 들어왔어요. 근데 평상시에 한투가 주도력을 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공방에 있어서 많은 물량 비중을 거래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이제 한투의 기준이거든요. 그 한투 쪽의 이제 기준이 오늘 개장 초부터 두들겨 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지금 뭐 22만 주밖에 차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바닥권에서는 편입의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오늘 기준에서의 저점의 기준을 설정을 하지만 변동이 원체 크니까 순간 밀고 내려오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41,100원의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일의 기준을 잡아서 이 정도 라인, 뭐 46,000원 그 라인에서 손절 범위를 고민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5%를 확보를 할까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확보를 한다라는 부분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정체 혹은 되돌려지는 가운데서 눌림목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상 문자 사인은 이제 제가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문자 사인을 기다리고 이제 매매를 하시니까. 또 오늘 이제 개장 초 기준에 전체적인 다른 종목군들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사이에 51,000원대까지 추가적인 매매 사인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 가운데서 가격 반발력 그리고 51,000원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한투 쪽 위주에서 좀 나오고 신한투자 쪽도 일부 매도 우위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개인 선호 창구에서는 그렇게 뭐 월등하게 떠안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정도 기준을 등락 범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자. 전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그 개장초니까요. 수급이 언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쪽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주 이상의 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매수세를 유입한 다른 쪽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이제 시초가 범위의 기준하고 49,800원,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이제 그 소진됐던 물량들, 시간에서 형성됐던 물량들 뭐 털든 또 차익 실현을 하든 그 기준점의 범위, 그리고 오늘 이제 한투 쪽의 동향, 누적으로는 한투 쪽에 아직도 물량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량을 뺄지 아니면 지금처럼 매수 매도를 계속 연동을 시키면서 흐름을 가져갈지. 그래서 어제 것까지의 기준을 잡아요. 이렇게 어제 것까지. 그래서 신규 편입자 어제 우리가 들어갔던 가격대의 범위, 그 범위 수준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마지노선은 이제 46,000원 손절 범위를 설정해 놓고 고자락에서 이제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상황을 봐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할 거냐. 오늘 기대 요인이 많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아쉬운 거고, 전 거래일 대비해서 뭐 1.35% 늘린 거니까 어제 이제 연장선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300만 주니까 터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게 돌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1,000만 주, 1,200만 주의 거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못 돌리면 이제 거래량이 주춤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이의 흐름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제 그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변동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는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니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쌓인 대로만 기준을 잡으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들여다볼 게 조금 있어요. HL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HLB 쪽의 기준은 이슈죠. 뭐 베트남 쪽의 그 보도 자료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베트남 쪽에서 이제 임삼 3상 끝난 그러니까 MOU 체결한 쪽에 이제 아주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액티브 펀드 쪽의 메이저들의 자금도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니까 뉴스를 보시면 공시 내용이 아니니까 뉴스를 볼 수밖에 없죠. 그 보도자료 뉴스를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백신 개발 관련해서 직접 개발보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이제 득하는 그런 내용들의 공시가 있고 그것이 이제 뭐 이번 주 또 이번 달 안으로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 요인이 있고 뭐 그 기대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계 또 기관 액티브 쪽 이런 쪽에 수급 범위도 연동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문자는 발송됐으니까 이제 이 내용 매직 계산기부터 해서 이제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볼 텐데 일단은 하방은 일정 범위는 잡아놓은 거죠. 어제 그 거래 기준을 보시면 돼요. 오늘 기준의 변동성에 우왕좌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편입 기준이 저점에서 물량이 잡히신 분들은 이렇게 그리고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이 원활하셨다 하시면 뭐 개별 매매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려우니까 도움 받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문자 쌓인 대로 대처를 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기준이 잡힐지 잠깐 다른 종목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도 오늘 뭐 눌려지니까 그쪽도 봐야 되고 그래서 편입의 기준은 이제 막연하게 편입하는 게 아니라 단기 공략주의고 또 교육용에 가까울 수 있으니 프로그램 쪽에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쪽 기준에서 무조건 뭐 저가에 편입하겠다 이거는 무리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더 나오면서 밀린다면 그러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편입가는 고가를 넘길 때의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돼야 돼요. 고가를 넘기면 거래는 터질 겁니다. 고가를 넘기면 거래는 터지겠죠. 또 시가를 넘겨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넘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이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 뭐 3분의 1, 2분의 1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의미는 없고. 그래서 이쪽을 일단은 이제 뭐 시가 대비해서 넘기는 기준에서 그러니까 위로 뚫고 가면은 편입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고가와 저가의 기준에 8% 등락 범위에서의 3분의 1, 2분의 1 뭐 여기를 넘기면 들어간다. 그거는 의미가 좀 없어 보여요. 펀더멘탈이 좋아서 그래서 과도하게 조정받으니 조정받을 때 들어가자 이런 맥락의 기준은 아니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46,000원 이탈이 되면 손절도 또 혹은 추가 편입 여부에 대한 문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양방향 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범위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 수급 범위를 봐야 여러분들도 전략 기준이 잡히실 수 있으니까 수급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수급 기준을 설정해서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동안에 이제 그 뭐 누적적으로 보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이렇게 거래원 기준에서 좀 놓고 볼 텐데 프로그램 쪽이 여전히 매도라서 그 부분은 좀 부담이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7월 13일 기준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나온 날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건드렸느냐의 기준을 본다는 거예요. 이때거든요. 7월 15일. 근데 7월 15일 이후에 이제 누적된 쪽의 기준을 두 가지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쪽을 좀 지금 당장 못 들여다 본다 할지라도 이쪽을 조금 녹화를 해드리면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어제 그러면 누군가가 누적적인 수급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어제 기준에 들어온 것도 이제 단기 성향의 액티브 쪽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볼 수 있다. 뭐 이게 좋아서 뭐 뉴스 같은 내용이나 혹은
주가가 강세를 띠면 이거 뭐 되게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헛소리들 방송에서 하잖아요. 그게 공시도 아니고 보도자료일 뿐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나중에라도 놓고 보실 때 좀 차분하게 해석을 하시고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7월 15일 변동이 크게 나왔을 때 이후에 8월 23일까지 JP모건 쪽의 수급은 유입되어 있는 게 없어요. 누적 상위권에. 그 다음에 한국투자 쪽도 유입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USB 쪽이 일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신한 쪽도 일단 그 앞전에 수급이 없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앞쪽 수급에 없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정도가 이제 이렇게 수급이 있었던 쪽이 어제 이제 추가 편입 일부죠.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론은 뭐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그 주가 형성을 가져갔던 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 그대로 단기 성향이다. 오늘 지금 나오는 흐름처럼.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야 이거 뭐 내가 사면 주가 올리는 거 아니야? 야 뉴스가 이거 끝내주던데? 야 베트남 재료 있던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흥분해서 매수하세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아닌데? 응?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응? 그래서 펀드멘탈도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이 업체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수급 범위도 누군가가 특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말 그대로 기계적인 그 흐름뿐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1분 봉이든 5분 봉이든 거래가 없이 가격 반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못 따라붙습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을 단행하겠다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이 가격대 위주에서 매매가 형성됐었다라는 거를 이제 기준을 잡는 거고 요 가격대에서는 프로그램의 매물이 제한적이다. 요 정도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누적으로 따지니 어제 이제 19만 6천 주 들어왔던 한투 쪽의 수급이 비로소 이제 비로소 눈에 보여지는 거죠. 한투도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밑에 있네요. 한투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 밑에 2만 5천 주. 근데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저걸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물량의 기준이 되진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한투 쪽에 수급이 있는데 한투가 오늘 어찌됐건 때렸다는 거죠. 물량을 때리고 51,300원까지 올라올 때 거기서 때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는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현재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7만 주 정도 매도인데 한투가 거기서 멈출지 또 다른 쪽 지금 창구는 안 보이지만 외국계에서 밑에서 사고 있을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깜깜이 속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분봉이나 일본 기준이나 이런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는 어제 기준에 한투만 어제 산 게 아니니까 단기 성향으로 들어온 JP모건이나 UBS나 모건스탠리나 이런 쪽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쪽도 사실 오늘 기준에 창구는 안 보이지만 차익 실현을 이미 하고 있을 수 있고 혹은 밑에서 이들이 사고 그래서 하방이 잡혀서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어제 기준에 JP모건이 일단 제일 많이 샀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JP모건이 순간적으로 확 튀어나와 매수 창구 우위에서 그렇게 되면은 또 상황은 역전되는 흐름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드라마를 쓰는 거고 왜냐하면 JP모건이 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냥 순수한 매매를 하겠다 그런 경우는 또 드뭅니다. 한번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으면 계속.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체킹해서 보실 거는 이거예요. 전체 이제 그 어제까지의 순매매 동향 기준에서 의미 있는 거래를 실은 거는 이제 키움 쪽의 기준이 되는데 이쪽은 개인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죠. 거래의 비중만 높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쪽도 개인 선호 창구인 거죠 사실상. 그러면 이제 가장 그 굵은 물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쪽 중에 거래가 가장 크게 실려 있는 쪽이 한투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투 쪽이 지금 매도위의 기준인데 저 친구들이 고점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한 물량을 다시 밑에서부터 받아서 치고 돌릴 거냐. 아니면 이제 오늘 요 정도에서 끝내놓고 뭐 하루 이틀 2, 3일 딱 요 정도에서 이제 감싸 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가격대 기준에서 움직임을 줄 거냐. 일단은 요 그 어제 형성됐던 47,000원, 8,000원, 46,000원에서 47,000원, 8,000원까지의 기준, 그 기준을 움직일 수 있는 등락 범위의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눌림폭에서 그래 너희들이 어제 100만 주 샀던 가격대니까 그 가격대에서는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데 거래가 없으면 거기서 이제 좀 정리해 놓는 그런 기준. 저도 들여다보면서 이거 도저히 여기서 이제 48,500원을 1차적으로 좀 부딪히고 있어요. 거기서 뭐 더 이상 사서 들어올리지 않고 물량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프로그램 쪽도 지금 벌써 66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 확인하고 이제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일단 시장이 다시 이제 조금씩 돌리고 있어요. 돌리는 과정 속에서 HMM이 이제 4만 원 기준점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도 오늘 기준을 그렇게 하죠. 뭐 갭상승 이후에 이제 눌려 있어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뭐 편안하고 원활한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은 어찌 됐든 프로그램 쪽이 유입되는 쪽 LG화학이라든가 이쪽의 기준을 좀 더 맞춰 놓고요. 그리고 수급 개선 폭이 이제 확인되는 쪽 위주에서 또 시초가 위쪽으로 돌리는 쪽 위주에서 좀 들여다보는 걸로. 카카오뱅크도 시초가를 넘기면 이제 비중을 확대할지 여부, 혹은 지금 비중도 이제 많이 채워져 있는 거니까 그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이 얼마큼 나올지. 지금 10만 주의 기준의 개장주 상황이긴 합니다만 주가 조정폭은 좀 많이 확대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SM도 거래는 수반되긴 했는데 프로그램 쪽에 이제 매도가 있고 매수 창구가 좀 믿을 수 있는 쪽이 있으면은 같이 움직임을 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일단 관망. HMM도 일단은 가격은 좋은데 바닥 물량도 있고 기존 물량도 있으니까 관망. 나머지도 이제 일단은 관망 기준에서 대처.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HLB 쪽에 차트 부분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드리면 분봉 기준은 이제 아까 5분봉 설정해서 이제 본 거고 1분봉 기준 아직까지 뭐 시간이 있는 상황이니까 1분봉 기준의 시초가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여기서 이제 계속 실려져서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 나오려면은 최소 이제 25만 주 이상 나와야 돼요. 최소 30만 주 기준 잡아도 되죠. 30만 주. 개장초의 그 30만 주의 기준. 저 물량이 나와줘야 되고 그냥 나는 여기서 하방 잡히고 이제 좁은 공간 속에서 한 번씩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오버슈팅 나오거나 뭐 혹시라도 뭐 보도자료 하나씩 튀어나오면 그때 움직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20만 주, 15만 주, 20만 주. 이 정도의 물량들은 하여간에 다 실려야 돼. 물량이 실리지 않고 되돌린다? 안 돼.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눈으로 본 것처럼 48,500원을 들어 올려줘야 돼요. 개인들이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저거는. 뭐 아주 뭐 자금 여력이 크신 분이 한번 빵 치고 올려서 빵 치고 올리면 어떻게 돼? 막 따라 붙겠죠. 누구나 다. 그랬을 때의 범위에 거래량이 수반되면 모를까 나머지는 개인들이 거래량을 수반시킬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거의 제한적으로. 그래서 다시금 이제 슬슬 밀리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는 부분이 짧게 뭐 차익 실현하고 난 나갈 거야. 혹은 아주 예전 물량의 매도, 혹은 인위적으로 눌러놓고 어제 그 매집 단가 수준에서의 편입, 뭐 여러 가지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굵은 물량들의 기준이 이제 개인들이 다 설정하기는 어렵고요. 액티브 펀드 쪽의 기준에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위로 다 뚫어야만 밑에서의 기준은 추가 편입은 없고요. 말 그대로 어제 가격의 연장선상 속에서 가격 메리트로 지금 기준을 잡는 거고, 그리고 추가 편입이나 이제 이런 부분의 설정 범위는 프로그램 쪽이 월등하게 개선되면서 지금 뭐 70만 주 가까이 들어온 매도가 나온 부분이
급격히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급격히 줄고 주가 가격 반발력이 아주 세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때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어제 유입 물량 유지 그 다음에 요 가격대에서의 가격 메릿 어제 형성된 가격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그리고 이제 상황 봐서 오후장까지도 계속 이렇게 눌린다면 일단 거래가 둔화되는 거죠. 거래가 안 실리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서 빼고 나온 다음에 다시 거래가 터질 때 그때 접근 범위 가져가는 걸로. 수수료 빼고 나와서 아이 교육 잘 받았다 이렇게 아시겠죠? 어제 들어간 가격 그 수준이에요. 어제는 이제 좀 더 밑에서도 편입 기준이 잡힐 수 있었고 하여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문자 못 나온 거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주봉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계산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5만 1,500원, 5만 3,000원 우리가 정해놓은. 근데 고자락까지는 딱 왔어요. 사실상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 부분은 어제 이제 이평선 기준 설정 범위 배우셨겠습니다만, 그 기준에서도 좀 놓고 볼 수 있는 위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일조 월봉 다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녹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또 마무리 돼갑니다.